안녕하세요. 대단히 주식책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예비 지원자들이 특정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도대체 예비 지원자가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에게 이메일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의 입학 지원자가 입학 사정관들에게 이메일을 쓰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대학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무리 구글이나 학교 웹사이트를 찾아봐도 답을 알 수 없거나 또는 학교에 기술을 거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은 자기 학교에 관심을 보여주는 지원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의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지원 학생은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고요. 또한 입학 담당자는 해당 지원자가 자신들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왕 이런 이메일을 쓰려면 의도적으로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입학사정관에게 쓰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되 예의를 갖추어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 본 사람에게서 반말 듣는 것이 불편하듯이 여러분이 대학 입학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요, 친근감을 보이는 것은 무방하지만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ey James, 이딴 식으로 다짜고짜 이름을 부른다든가, Let me know 대신에 LMK나 롤 같이 문자 메시지에나 쓸 법한 말들을 섞어 쓰는 것은요, 반드시 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쓰지도 않는 무슨 대단한 경어를 사용해서 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신이 쓰던 그런 방식으로 쓰시되 가능한 한 예의를 갖추셔서 쓰셔야 특정 대학에 관심이 있는 예의 바른 10대 학생에서 온 메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타를 교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문 과제도 아니고 일상에서 이메일을 써서 보내다 보면 오타나 문법적인 실수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만 직업상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잘 띄고요, 이상하게 거슬리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불과 몇 분 걸리지도 않는 일을 급하게 써서 리뷰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성의 부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메일은요, 대학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학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러한 목적을 망각하고요, 자기소개를 하려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마도 본인의 존재감도 함께 알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의 재능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입학처에 문의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요, 오로지 학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질문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학교에 관한 가이드북을 살펴보시거나 최소한 구글링을 통해서라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신 후에 보내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신입생들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을 해주는 게 대학의 의무이겠지만요, 최소한의 찾아보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고 찾기 귀찮으니까 물어본다라는 식의 본인의 편리만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어디서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의 예로는요,
뭐 이런 거죠. 뭐 귀하의 대학은 어떤 전공을 제공하느냐라든지 뭐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든지 뭐 학생 대 교수진의 비율,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생활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학생이 굳이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할 만큼 학생과 직접적으로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학교 웹사이트나 구글링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학생 본인과 좀 더 밀접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회계학 전공 희망 지원자인데 그 대학의 회계 전공 졸업자들의 빅4 취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라든가 뭐 학부생들의 리서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전체 학생의 몇 %나 인턴십에 참여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들이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 방송 대학에 해야 하는 질문 편을 보시면 더욱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보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지원자의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것이 결코 좋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서도 뭐 학교에 보내라고 정한 선에서 보내는 게 낫듯이요. 추가적으로 한두 번 질문 이메일을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잦은 또는 주기적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리 좋은 인상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가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시고 나서 학교로 그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요,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해당 대학의 레이더망에 잡혔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메일 주소가 부적절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라는 게 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사춘기 때 만든 이메일의 그 주소는 좀 우스꽝스러운 게 많죠. 나중에 가면 그런 이름을 쓰라고 해도 안 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 당시에는 좀 세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짓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뭐 drug이라든가 뭐 kill, smoke, sexy 등으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쓰고 계시다면 절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초중생 때야 그저 뭐 세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더 이상은 아닐 것이고요. 편의상 그 메일 주소를 지금껏 이용해 왔다고 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본인의 이름이 포함이 된 평범한 이메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 부적절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메일을 학교에 보냈다 하더라도 본인 이름의 인스타 검색에 나온 사진에 뭐 이상한 표정으로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있다면요, 다 소용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너무 많고 뭐 어떤 게 부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면 뭐 최소한 비공개 설정으로 돌려놓기라도 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좋아해 준다라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이지 만약 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예의 있게 질문하시고 선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또한 소셜미디어 등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뭐 완전 무결한 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호텔 방이 깨끗한 이유는요, 어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